일단 청라소각장 취재를 하셨었죠. 네네.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라소각장은 이제 내용 연한이 지났고요. 원래는 이제 내용 연한이라는 게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랑 연관이 있는 거죠. 직매립을 줄이려면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그 하루 몇 톤 이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현대화를 하면은 어쨌든 기존 용량으로 복구를 하는 거고 그대로 네.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인천시는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근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용량을 늘릴 걸 우려하는 용량을 거죠. 늘리는 증설로밖에 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크게 반대를 예. 하고 있는 거고, 절대 안 된다, 폐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일단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17년 동안 예. 감수한 것도 이 감지덕지고 감지덕지다. 무조건 그냥 나가야 된다. 예. 우리의 재산권, 예. 우리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인데,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용역 자체가, 현대 용역 자체가 결국은 계속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 이게 음.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맞물려서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려면은 친환경 소각장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네. 그걸 또 늘려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 폐쇄는커녕 지금 광역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지금 계양구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왜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죠. 아까 말한 지금 각 지자체별로 10개 군구 지자체가 다 모여가지고 시장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니네별로 만들어. 각자 소각장이라든지 만들어라 일단 조그맣게.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광역으로 네. 송도, 청라는 이제 기존으로 잘 유지하고 예. 추가로 뭐 저쪽 남동 쪽에 하나 만들고 계양 쪽 신도시 네. 얼마 딱 좋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니까 거기다 하나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 있는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서 증설 내지는 다시 운영 플러스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이게 바로, 그리고 환경정책의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바로 박남춘 시장의 정책 기조입니다. 이 기조에 따르면은 아쉽지만 청라 이거 어떻게 주민들 달래고 오르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과정일 거지, 이걸 정말 들어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고요. 뭐 일단 예.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추가로 광역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양이라든지 네. 다른 소각장 문제가 이제 불길이 옮겨 붙게 되는 거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신청도 받았을 거예요. 뭐 소각 시설 뭐 그거 했다고 그러던데 이제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그만 소각장 들어와도 그 지역 옆에 있는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예. 우리 반대죠. 반대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네. 될, 앞으로 이제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초래할 수 있는 소각장만 우리는 수용하겠다. 예. 근데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 항상 문의를 하면 우리는 그거 결정난 바가 전혀 없다, 좀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하고 계시죠. 근데 계양 테크노밸리를 이제 짓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거 관련돼서. 근데 시에 문의하면 그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거다, 좀 그렇게 얘기를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은 그 규모가 광역 규모다 보니까 하루 500톤이었나요? 500톤. 네, 500톤이다 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참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법상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택지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소각장이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도 이제 이 부분은 오케이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러면 계양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게 해다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좀 더 나아가서는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게 해다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저기 광역 쓰레기는 받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인천시랑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인천시 입장에서도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광역 소각장도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청라 소각장도 그렇지만은 원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에다가 소각장을 짓기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그치. 굉장히 큰 반발이 있으니까. 그리고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청라 국제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구성을 네. 해서 들어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제 계획이 들어간 이제 조성이 네. 시작될 이런 도시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만들기 제일 적합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나마 조금 뭐 다른 데보단 좀 더 예. 적게 갖고 갈 수 있지 않은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난번에 인천시가 LH에 대해 공문을 보낸 게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그게 또 언론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규련동 네. 일대, 동영동 일대는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때다 하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의 이제 각 그 위원장들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네. 절대 안 된다 하고 뭐 각 거리마다 현수막 걸고 뭐 장난 네.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 네. 송영길 의원도 박남준 시장한테 전화했답니다. 뭘 만나서 얘기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실제로 계양구 특히 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맞아요. 결사 반대라고 네.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계양 신도시 내에 계양 소각장은 특히 네. 광역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지금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시끄러운 논란이 되는 뜨거운 부분이죠. 예.